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뭔가요? 검수원복 격돌입니다. 네, 자,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른바 이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즉 이제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시키는 거다. 이 논의가 뜨겁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어땠는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법무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격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출석을 했는데 이 법사위원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 지금 이제 채널A 사건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아야 되는 이 상황.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해충돌의 취지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최강욱 의원이 반론을 펴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기소가 된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내가 피해자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바람에 최강욱 의원이 말하는 데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이 문제가 좀 여러모로 시끄러워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검찰 수사권 관련한 내용들은 질의응답도 좀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격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양당의 태도는 뭐 격돌을 연상케 합니다만 앞서 이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보도 내용이나 이런 데서는 좀 잘 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법무부의 이제 시행령이 이게 부패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늘렸다는 데에서 이 모법, 즉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과 이 전체적인 취지가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개정한 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맞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거다라고 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잇따른 어떤 이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감사원의 이 감사, 광범위한 감사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또 펴고 국민의힘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이런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네, 자, 여야 정치권 입장은 잠시 후에 여의도 사사건건에서 자세히 들어보죠.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1,340원도 돌파입니다. 네, 오늘 환율 가파르게 오르더군요.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40원도 돌파를 했는데 이게 13년여 만에 처음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파장이 큽니다. 네, 13년여 만에 1,340원 돌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 금리라고 봐야죠. 지금 이제 미국 연준이 긴축 기조를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축 기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강달러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는 우리한테는 고환율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번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고 미국에서 이 각국의 이제 통화정책 담당자들,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에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뭔가 이제 좀 더 매파적인 어떤 발언을 할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이 나올 거냐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전반적으로 좀 여러모로 경기 침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라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고용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미 통화 당국으로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긴축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환율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고환율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무역 수지에 악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는 고환율 상황 자체는 수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수출이 잘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고환율 상황은 우리 경제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만 이어질 것이고요. 또 여기에 부담스러운 게 앞서 이제 미국의 긴축 기조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미국이 금리 인상을 또다시 큰 폭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빅스텝을 또 할 것이다. 0.5%포인트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것이 또 이 환율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 고환율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에 분명히 큰 충격이 올 거예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야외 기동 훈련 병행입니다. 네, 자, 한미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 연습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일단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태세 숙달을 위해서 한미 군 당국이 원래 이제 매년 실시하는 연합 연습의 성격인데 그동안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2018년 이후에 좀 중단됐다가 이 재개가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1부, 2부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1부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이 돼서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정부의 어떤 비상 대비 훈련인 을지 연습과 연계해서 전시 체제 전환, 또 북한군 공격 격퇴, 수도권 방어 이런 시나리오를 놓고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2부 연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데 북한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변수겠죠. 우리로서는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것은 북친 연습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 훈련 기간 동안에 군사적 도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방비태세를 굳건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 오늘 을지 연습 국무회의를 첫 번째로 주재했는데 어떤 발언 내놨습니까? 지난 5년간 축소돼서 시행되어 온 을지 훈련을 군사 연습인 프리덤 실드하고 통합해서 정상화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이 실정과 똑같은 연습을 해야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취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을지 연습이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서 우리의 비상 대비 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을지 프리덤 실드와는 별개로 또 지난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이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같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네. 자, 서울 관악구, 경기도 양평군, 충남 부여군 이렇게 10개 시군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일단 우선 선포한 거고요. 추가로 조사를 거쳐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방침도 내놨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보죠. 이번 주가 정점입니다. 네. 자, 코로나19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 이틀 연속 감소세인 상황이어서 재유행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냐 상당히 관건인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사망자, 위중증 환자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규 확진자 수는 59,046명으로 월요일 기준 이 재유행 이후에는 처음 감소한 거고 이틀 네. 연속 감소세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숫자는 좀 우려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20명이 늘어서 551명이 됐고요. 6일 연속 증가세인 이런 상황이고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6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모두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또 다수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층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하고 그다음에 사망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좀 늘어난 확진자 수 대비 1, 2주 후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일정 기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어서 병상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방역 당국은 유행 정점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행 정점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 이제 위중증 환자 수의 정점에 이르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초에는 하루에서 한 830에서 920여 명, 사망자는 100명에서 140여 명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쭉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면역이 떨어지는 10월이나 11월쯤에 또 큰 파도가 올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